네, 2015년 11월 6일 이정훈입니다. 좌파 정권은 어떻게 정치하는가를 알아야 이 좌파 정권에 대한 대응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좌파 정권은요, 자기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으면 거의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 만드는데 법충이죠, 법충이. 네. 모든 걸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볼까요? 지금 이제 중국의 팽창주의, 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중국의 반발에서 좀 보수 인사들이 반중 시위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특정 집단 모욕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발의했습니다. 네. 특정 집단은 특정 국가로 하게 되면 중국을 가리키는 거고. 자, 이걸 보면은요, 지금 반중으로 가게 되면 좌파들은 전혀 좋을 게 없죠. 이 반중 정서는 곧 반북 정서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과 좌파 정권은 북한하고 어떻게 숑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 운동권들이 데모를 할 때는 반전 반액 양키 고홈부터 해가지고, 정청래 같은 경우도 뭐 미국 반미 시위를 했었죠. 미 대사 관저에 진입했던가요? 뭐 김민석은 미 대사관 미 문화원 사건에 개입돼 있고. 네. 자기들이 반미를 한 것은 정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법이나 또 기타 등등으로 막으면은 그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자기들한테 불편한 건 전부 다 법으로 막으려고 해요. 또 하나 설명드려 볼까요? 울산 화력의 보일러 타워를 철거하다가 이게 붕괴돼서 매몰자가 7명이 발생했답니다. 이들을 구조해낼지 아니면 구조하지 못할지는 현재 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네요. 지금이 11월 6일 밤 10시 50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 업체의 최고 CEO를 처벌하자라는 게 민주 세력이 만든 법안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사고 중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에서의 최고 통수권자죠. 군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지거나 아니면 참모총장이 돼야 돼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에 갔던 해병대 대원이 순직했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특검까지 만들어서 해병대 사령관을 잡아놓으려고 지금 온갖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갑타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래서 판검사를 하던 해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고, 그거는 현장 지휘관한테 물어야지. 그 대대가 갔으니까. 그 위에까지 물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답이 없지. 그리고 그렇게 물으려면 통수권자한테까지 물어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과 그 좌파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이 해병대원 희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야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어떻게 이북으로 가서 사살되고 그의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유야무야 넘어갔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던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은 이 사건을 뭐 그가 자진월북했다는 식으로 덮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것도 문재인은 뺐어. 국정원장, 안보실장, 국방장관의 실형을 구형하니까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법을 만들어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처벌을 받을 때는 이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최고 책임자 처벌까지 간다면은 문재인도 이 사건으로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해수부고문 사건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혁이라는 건 참 어렵죠. 이 껍질을 바꾸는 거잖아요. 개혈, 바꿀개, 가죽혁. 사람이 가죽을 벗겨내면 얼마나 아프니까. 개혁하다가 죽어버리죠. 개혁은
자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 사람 수술하듯이, 아픈 사람 수술하듯이 한 번 하는 게 개혁이죠. 우리가 생존하는 거는 안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가 제공하는 SOC,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제공하는 SOC는 안보고, 그 다음에 안전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안전이 보장돼야죠. 막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고 살인자가 날뛰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존하기도 바쁘요. 내 매일매일 동물들처럼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육식동물처럼 싸우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잔전이 되고, 그 다음에 안보와 안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자본으로 많이 알려진 도로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전기를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산치수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가장 싸게 도로를 닦고 전기가 들어가게 해주고 홍수가 안 나게 해줄 때 경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국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SOC가 국방입니다. 안보입니다. 근데 안보를 매년 개혁을 한다면 이 안보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국방개혁을 상설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국방개혁을 반드시 그리고 자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2006년에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은 그때는 문민통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헌팅턴 교수가 군에 대한 시민통제, civilian control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군은 국가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이죠. 시민은 국가 단위라 하면 국민이 되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시민이니까 군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은 시민이 통제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시민 통제라는 말을 일본은 문민 통제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하면은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는 일본이 2차 대전 전에는 육군부와 해군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본의 천황이 통수권자로 돼 있었어요. 군의 명목상의 통수권자입니다. 그리고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돼 있었어요. 명목상의 최고 사령관이에요. 일본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육군부는 자기네가 필요한 거를 통수권자한테 자기 최소 사령관한테 보고한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총리를 안 거치죠. 근데 일본 천황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 내각에서 올리면 다 승인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렇게 그게 이제 통치하지 않는 천황이죠. 그러니까 육군부는 지 맘대로 올려갖고 지가 결정해갖고는 일을 벌려요.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대표적으로 만주사변이고 중일전쟁 같은 거죠.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당시 일본법에 따르면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전시 내각으로 바뀌면서 그 전쟁을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군부가 하자는데 끌려갑니다. 해군도 따라가요. 그러면 육군은 전쟁은 해군과 같이 해야 되니까 대본영, 지금 얘기하면 합창 같은 거죠. 그럼 대본영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버리고 그런 대본영을 지원하라고 줄줄줄줄 일본의 내각이 딸려갑니다. 이것이 군이 국가를 이끄는 군국주의예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전쟁 후에 2차전 패전 이후에 일본은 천황한테 형식적으로 올려갖고 승인받지 말고 시민한테 올려라. 시민의 대표가 총리다.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의 통수권자는 일본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강요들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일본 사람들은 문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민주화하면서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우리나라가 이 좌파들이 반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운동권이 보게 되면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를 그렇게 그대로 따라오는 게 많아요. 시빌리안 컨트롤을 문민통제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2006년에 만든 국방개혁 법률을 보게 되면 문민통제의 강화, 그 다음에 여군 전력 증강, 군의 과학화 뭐 등등을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감군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을 약화시키는 거를 병력에 있어서의 약화를 국방개혁으로 보고 좌파들은 법으로 만들어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검찰이 제대로 정치적 압력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고 판단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드는 게 특검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세력은 상설특검법도 만들어 놨어요.
그 국회에서 합의만 하게 되면 상설특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과거의 전례의 특검도 지금 3개의 특검을 만들어서 아주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금 상설특검 하나 더 하겠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자꾸 법으로 합니다. 자기들이 불편한 거 다 법으로 뚫고 나가요. 법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계속 귀신처럼 살아갖고 한국에 발목을 잡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권은 주가가 계속 올라야 자기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재벌들이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성과가 좋아야 돼요. 특히 주식시장 비중이 큰 반도체,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이런 주력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다 오릅니다. 중소 시시한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이나 마이너스를 해도 삼전이나 하이닉스만 오르면 주식시장은 4천, 5천 간다고요. 그러면 재벌이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재벌 탄압하려고 노랑봉투법, 중대재해법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자기 정권을 위해서는 이재명, 최태원 또는 정의선이가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런 모순을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좌파 정권의 특징입니다. 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자기들의 해결하고자 하는 걸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법이 귀신이 돼갖고 한국을 꼼짝 못하게 해요. 사실은 개혁이라고 하는 건 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개혁이 있으면 평소에 조금 개선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걸 꼭 국방 개혁의 법률에 의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고가 안 나도록 하면 되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국민 지지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놓는데 이게 다시 대한민국의 숨통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와해된 보수 정권에서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니까 계속 대한민국은 쫄아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소야대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민주당이 만든 법률을 하나도 못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하자는 틀 위에서 움직이다가 그걸 바꿔보겠다고 계엄령 했다가 폭삭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해놓은 탄핵이 일상화됐어요. 사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구속을 너무 쉽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 세력들이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해요, 대한민국.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시작됐나 가만히 보면요. 김영삼 때입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우파의 탈을 쓴 좌파고 좌파의 숙주 역할을 했죠. 그런 그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정치를 잘해서 인기를 끌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발표합니다. 선언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그리고 이게 촥 실명제가 되니까 이 노태우 씨가 갖고 있던 비자금이 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잖아요. 무기명으로 돼 있고 한 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를 수사하면서 깨끗한 정권으로 김영삼은 이름을 얻는데 이 노태우가 만들었던 이 정치자금 중에 상당수가 김영삼이한테 왔고 김영삼이가 그 돈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겁니다. 대성장금의 일부를 노태우도 갖고 있었지만 김영삼도 갖고 있었죠.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김영삼의 아들인 소산. 근데 이 소산은 그 대통령 선거 잔금을 어디다 관리했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한테 관리하기. 국정원 자금에 섞어서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한 사람이 유죄를 받고 하는 사건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또 코너에 몰리니까 어떡합니까? 갑자기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잡아놓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법 사태가 벌어집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다. 그 직전에 이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연금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4.3을 민주화 운동으로 돌려놓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아니다. 이재명 정권은 여순 사건을 또 민주화 운동으로 돌려놓다 국민저항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이후에부터 김대중 때인가요?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다 역사를 뒤바꿔버리고 대한민국에 이끌었던 사람들을 특히 보수 세력들을 줄줄이 잡아넣어. 박근혜 탄핵됐지, 이명박 체포됐지,
윤석열 구속됐지. 이게 다 좌파의 숙주인 김영삼부터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되려면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을 저렇게 천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좌파들은 자꾸 법을 만들어서 이제 탄핵도 보편화시켰고 특검도 보편화시켰고 국방개혁도 보편화시켰어요. 대한민국은 특별법으로 모든 걸 재단한 나라가 돼요. 이제 특자 안 붙으면요 우리 음식점에 가도 설렁탕도 특을 시켜야 되죠. 보통 시키면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을 보이죠. 이게 한국의 큰 문제점입니다. 좌파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노말이 진짜 노말이어야 되는데 우린 스페셜이 노말로 보는 세상이 됐어. 네. 좌파는 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건 없는데 그 법이 일회성이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꾸 쪼그라듭니다. 이거를 깨야 됩니다.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